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우정엽입니다. 오늘은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님을 모시고 김정은의 2019년 신년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작년까지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단상에서 좀 딱딱한 톤으로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올해는 좀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의 발표 방식에 변화를 준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올해는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 액자가 걸려있는 서양식의 화려한 서재에서 매우 편안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전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측근들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웃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서양 지도자들이 중요한 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보여지는 그런 방송 방식을 흉내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신년사 발표 방식을 보인 것은 그가 작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외관계를 개선하고 앞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대내외에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그럼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에 대한 추진 의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이라는 것은 북한 비핵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김 위원장이 이 같은 종전선언을 뛰어넘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올해 그가 비핵화 협상에서 보다 진전된 어떤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과거에 3자 종전선언 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중국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는데 4자 협상을 추구하겠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중국으로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 발표 직후에 1월 초에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총서기와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 협상 개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텐데 그렇게 이제 중국이 원하는 것을 이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발표하고 또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 또 중국의 협조도 요청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올해 이제 내용 중에서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남북 경협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서 알 수 있는 올 북한의 대남 정책,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부터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이보다 더 한 발 나아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은 이것 또한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는 2월 말경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고 거기에서 북한 영변핵설의 영구 폐기와 진전된 조치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미국도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같은 비핵화 협상의 전망을 기초로 해서 북한이 남북협력 확대에 강한 의지를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남북 경협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연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한이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 생산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북한이 작년까지만 해도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년사에서 그 같은 주장을 했고 이는 매우 새로운 사실입니다.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해서 2020년경에 최대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일부 미국 전문가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실 확인된다면 미국 정부로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제 앞으로 비핵화 진행 과정에서 이제 핵무기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았는지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 위원장의 같은 발언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어떤 발언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후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 만남을 통해서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면은 작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꺼낸 영변 핵설의 영구 폐기 카드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변 핵설 영구 폐기가 비핵화의 1단계 조치라면은 김 위원장은 그것을 넘어서는 2단계 조치, 즉 북한 ICBM의 부분 폐기나 이제 완전 폐기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을 때 상응 조치로 무엇을 제시할 것인지 미리 긴밀하게 협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가 경색이 계속 유지되었던 데에는 북한이 영변 핵설 영구 폐기라는 중요한 카드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것을 상응하는 조치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이제 보다 진전된 조치를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2단계를 넘어서는 3단계, 4단계 조치에 대한 합의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키면 시킬수록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미국과 한국이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비핵화 진전에 상응하는 상응 조치 로드맵을 한국과 미국 정부가 보다 조기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박사님. 오늘 정성장 박사님과 나눈 이야기는 세종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성장 박사님의 세종논평, 김정은의 2019년 신년사 평가,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